함께 하면 일상의 재미가 더해지고 같이 하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이곳, 여기는 랜선 평색 향수센터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샐러드로 입맛을 북돋아주는 샌드위치, 속까지 채워진 든든한 샌드위치는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어려워 보이겠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 바질 페스토를 이용하고 그리고 당근 라페를 이용한 당근 라페 닭가슴살 바질 페스토 샌드위치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근 라페를 만들 거고요. 닭가슴살을 이용한 바질 페스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먼저 당근은 이렇게 큰 걸로 1개 정도 준비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채를 썰어서 보통 하실 건데요. 라페란 뜻이 채를 썰다, 뭐 샐러드 이런 뜻인데요. 칼로 이렇게 가늘게 썰면 저는 보통 채칼로 쓰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채칼로는 보통 쓰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당근 냄새는 칼로 쓰는 것보다는 채칼로 썰어야지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칼도 굵기가 가는 거, 굵은 거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보통 중간 사이즈보다 조금 적은, 그러니까 김장할 때 채 쓰는 칼, 그것보다는 약간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채 썰어 보면 네, 이렇게 한 이 정도 굵기로 채를 쓰시면 되겠고요. 채칼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 쓰는 것보다 오늘은 오히려 채칼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 쓴 당근에는 금방 이렇게 짰는 레몬즙, 시판되는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파는 그런 거는 사용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싱싱한 레몬즙을 사서 1개 정도, 2큰술, 1개가 더 큰술이거든요. 예, 이렇게 버무려 두시고요. 예, 거기다가 디jon 머스터드라고 있거든요. 머스터드 홀,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는 머스터드를 좀 넣으시고요. 한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되겠고요. 좋아하시면 사실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도 한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추는 야채니까 흰 후추를 넣으시면 좋겠죠. 흰 후추 넣으시고요. 그리고 잘 섞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십니다. 그냥 살살살 버무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버무리시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꼭 짜서 샌드위치 열 거니까 수분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무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둑다둑 끓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근 대패 만들 준비를 다 했으면 이제 바질 페스토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만들었는데 시판되는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바질 페스토는 바질과 잣과 올리브오일 그리고 그라나 파다노 또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를 이용해서 만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스 중에 하나예요. 푸른색 채소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토 소스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이거는 페스토 소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는 백포도주와 소금, 후추를 넣고 삶았습니다. 삶았는 닭고기는 가늘게 찢을 건데요. 너무 가늘게 찢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식으면 바질 페스토를 넣고 버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삶았던 닭가슴살은 식혔다가 이렇게 너무 가늘게는 안 찢어도 됩니다. 중간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찢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을 때 소금, 후추와 백포도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굳이 간은 안 해도 될 게 여기에
페스토도 보관을 위해서 이게 저장 음식이다 보니까 저장 소스다 보니까 약간 짜요. 그래서 여기에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간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요. 페스토가 어떻게 보관하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페스토는 이렇게 썩어 난 다음에 페스토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어 놓으시면 상하지 않습니다. 페스토를 닭가슴살에 버무려 둘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삶은 닭가슴살은 이렇게 샐러드에도 얹어 무셔도 좋고요. 물론 당근 내피도 똑같아요. 따로따로 만들어 놨다가 샌드위치 위에 샌드위치 안에만 넣는 게 아니고 샐러드 위에도 뿌려 드시면 좋답니다. 절여놨던 당근은 수분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생각보다 수분이 많답니다. 당근 내도 수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꼭 짜주세요. 꼭 짜줍니다. 네, 꼭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짜두었던 당근은 다시 넓은 그릇에 넣으시고요. 네. 너트 종류나 아니면 건과일 정도를 같이 넣으면 물론 당근이 아주 달콤할 수도 있지만 약간 덜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달콤함을 배로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건과일을 넣으시면 설탕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당근 내폐가 됩니다. 네,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2큰술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집에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면 되겠습니다.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저으셔서 골고루 저으셔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래 보관을 원하시면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넉넉히 넣어주시면 올리브 오일은 안 드시더라도 건져서 젓가락으로 건져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요 2가지를 샌드위치에 열 건데요. 이 2개 다 하나는 채소고 하나는 찢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2개를 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2개 다 섞여버리겠죠. 그 섞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로메인도 좋고 청상추도 좋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중간에 상추를 로메인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아는 게 쉽지가 않으신데요. 자, 이게 로메인, 이거는 적상추인데요. 로메인이나 적상추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이 좋습니다. 약간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뽀다독 소리가 나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상추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샌드위치니까 식빵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식빵이 굉장히 포들포들하고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식빵은 맛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말랑말랑한 식빵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을 때 별로 좋은 결과를 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오자마자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말려진 식빵에다가 이제 스프레드를 열 건데요. 샌드위치 스프레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어떤 재료를 넣는가만큼 중요한 게 샌드위치 스프레드예요. 샌드위치 스프레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무작정 중요하다고 하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샌드위치 스프레드는 이 젖은 야채가 이 빵을 축축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막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자, 버터는 천연 버터를 가공 버터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버터에다가 그리고 슈가 파우더, 빵할 때 만드는 슈가 파우더 있으시죠? 양이 버터와 부피로 동량 정도였습니다. 넣고 상온에 놓는
버터는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네, 골고루 섞어줍니다. 네, 이때 버터하고 슈가 파우더가 잘 안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나누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디jon 머스터드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건데요. 네, 디jon 머스터드를 넣으면 더 씹히는 맛이 좋고 약간 상큼한 맛이 더 납니다.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고 난 다음에요. 빵에다 바를 때 주의할 점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요 가생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가생이 부분을 샌드위치 스프레드를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내가 100원짜리 동전만큼 발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바르면 바깥쪽이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버릇이 되면 아주 쉬운데요.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바를 때, 빵을 바를 때 이렇게 중간으로 안을 쪽으로 모두 다 안쪽, 가쪽은 안 바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뒀습니다. 자, 평평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닭가슴살을 양껏 넣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껏 넣을 수 있죠. 집에서 만들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넉넉히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상추를 넣습니다. 네. 두 재료가 섞이지 않는 역할도 하지만 잘라놨을 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근을 넣겠습니다. 당근도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넣으셔도 돼요. 뭐 얼만큼이라고 물으신다면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로도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넣을 때는 확 누르지 말고 살살살, 살살살.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살살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흔들어가면서 살살. 이제 양쪽 귀퉁이를 잘라줄 건데요. 껍질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안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를 자르기 전에 먼저 고정을 시켜서 잘라줘야 되니까 자,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더 이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겠죠?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료와도 잘 어울리는 샌드위치니까 꼭 저 한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재미가 더해지는 시간 랜선 평생 학습센터였습니다.